주말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단정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깊은 곳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나는 이 시간을 오래 붙들어 두고 싶었다. 오늘만큼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회사 일에 묻혀 살다가 문득 돌아보니 50이 넘은 나에게 남은 건 집안의 적막과 서류 더미,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산의 공기뿐이었다. 이 고독이 익숙해지기 전에 잠시라도 도망가고 싶었다. 그런데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유 모를 직감에 발걸음을 멈췄다. 앞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짙은 카키색 바람막이, 세월에 굳어진 어깨, 그리고 움직임 사이로 느껴지는 절제된 품위. 등만 보고도 알 것 같았다. 회사를 대표하듯 당당했던, 그리고 정년을 넘기고도 재고용될 만큼 신뢰받던 그 사람. 강상무님. 60대 중반, 나의 직속 상사이자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사람. 아침 햇빛을 받아 얼굴에 주름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 회사에서는 볼 수 없던 얼굴이었다. 형광등과 회의실의 긴장 대신 자연에서 조금은 풀린 듯한 그러나 여전히 고독한 표정.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김 팀장. 그의 목소리는 회사에서의 단단함 대신 조금 쉬어 있는 듯한 거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상무님, 여기서 뵐 줄 몰랐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은 짧아지고 대신 그 안의 이야기는 길어진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혼자 사노나? 물어보는 말이었지만 말투에는 어떤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네. 그냥 조용히 걷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손에 제대로 쥐었다. 나도 그렇지. 사람 많은 데보다 이런 데가 좋더군. 그 말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나와 닮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다 그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내게 시선을 맞추며 말을 건넸다. 김 팀장, 혹시 같이 오를 텐가? 그 한마디에는 동료에 대한 배려인지 나이 든 사람의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을 놓치기 싫었던 작은 용기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녹아 있었다. 나는 오늘 혼자 있고 싶었다. 산에서까지 상무님과 마주칠 줄은 더더욱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다. 부담스럽지 않게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을 사람. 그럼 같이 가시죠. 나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대답이 나왔다. 그는 눈을 약간 가늘게 뜨며 웃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산길로 발을 내디뎠다. 나는 잠시 뒤에 따라 걸었다. 두 사람 발자국이 낙엽 위에서 서로 다른 박자로 부딪혔다가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진다. 혼자일 때와는 다른 울림이었다. 이 동행이 오늘의 고독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산 초입을 벗어나자 흙 냄새가 짙어졌다. 어젯밤 내린 가벼운 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마다 흙이 부드럽게 말려올라 발끝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강상무님과 나란히 걷기보다 반발 뒤에서 걷고 있었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체화된 직장 생활의 습관이 몸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 그는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잠시 걸음을 늦춰 내 속도에 맞췄다. 예전부터 이 코스로만 다녔나? 그의 목소리는 산바람처럼 낮고 조용했다. 네. 마음을 비우기엔 이 길이 제일 좋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지. 길이 단순해야 생각도 단순해지니까. 생각이 단순해진다는 말이
왜인지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의 말투는 마치 그동안의 삶을 한번 천천히 되돌아본 사람 같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조용함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두 사람 나이와 상처와 침묵이 괜히 잘 맞는 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걷다가 강 상무님이 나무에 손을 짚고 잠시 허리를 돌렸다. 요즘 무릎이 자꾸 뻐근해져서 말이야. 나이인가 관리인가. 말투는 가볍지만 숨을 고르는 모습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많이 불편하시면 천천히 가죠. 괜찮아. 오래 걷다 보면 좋아지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손으로 무릎을 슬쩍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동작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상무님은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나를 향해 물었다. 김 팀장,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회사에서보다 반톤 낮았다. 팀장은 주말에 늘 혼자인가? 평소 같으면 단순한 질문으로 넘겼을 것이다. 그런데 산, 바람, 그리고 그의 눈빛이 더해지자 그 질문은 이상하게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해도 되는 질문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렇네요. 그는 예상외로 오래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조용히 읽어내는 사람처럼. 그럴 줄 알았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요?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일이 바쁜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어. 그는 내 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혼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발끝이 조용해. 불필요하게 바쁘지 않지. 그 말은 사실이었다. 누구에게도 들킨 적 없었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걷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살아오면서 몇 되지 않았다. 그중 한 사람이 지금 바로 내 옆에 걷고 있는 셈이다.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내 쪽으로 손을 살짝 뻗었다. 조심. 낙엽 아래 작은 돌이 굴러 미끄러질 뻔한 내 발을 그가 자연스레 잡아준 것이다.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잠깐이었지만 세월이 묻은 손의 온기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멈춰선 채 숨을 가다듬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낙엽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워. 천천히 가세. 그 말이 단순한 주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산길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우리가 걷는 공기만은 조금씩 다른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산길이 점점 좁아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발밑에 낙엽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 보니 비가 한번 스쳐간 건 확실했다. 공기에는 비 뒤에 서늘한 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이 묘하게 상무님에게서 나는 은근한 비누 냄새와 섞여 들었다. 나는 그 향이 의외로 좋았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던 냄새 같았고 알고 보니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냄새 같기도 했다. 상무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김 팀장. 네, 상무님. 아까 손 잡아준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게. 오래 혼자 산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법이니까. 그 말투에는 농담과 진심이 반반 섞여 있었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전혀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는 나를 한번 보더니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회사에서 몇 년을 함께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사람다운 얼굴을 짓는 건 처음이었다. 김 팀장은 웃을 때 눈이 참 편안해지네. 갑작스러운 칭찬이었다. 제가요?
어색함을 감추려 웃으며 되물었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래. 회사에서는 늘 바쁜 사람이었으니 이런 표정을 자주 못 본 것도 사실이고 그 말은 이렇게 웃는 너를 처음 본다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괜히 눈을 피하며 산길의 돌을 톡 건드렸다. 그 돌이 작게 굴러 내려가다 멈췄다. 상무님이 내 옆에 정확히 보폭을 맞춰 섰다. 손등이 스칠 듯 말 듯 조금만 더 움직이면 닿을 거리.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이 오래 혼자 있으면 누군가의 웃음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아주 잠깐 부드럽게 떨렸다. 산속에서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벽에 부딪힌 물결처럼 조용히 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상무님도 오래 혼자 계셨습니까? 그는 걸음을 늦추며 약간 웃었다. 팀장도 나도 서류에 파묻혀 살다 보면 시계도 계절도 정서도 다 놓치기 마련이지.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은 마치 우리는 닮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금 용기를 냈다. 오늘은 그걸 되찾는 날인가요? 그러자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담아두었던 온도가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그는 잠시 말을 고르며 작게 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좋은 동행을 만나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 말끝이 산바람에 흔들리듯 부드럽게 울렸다. 상무님의 말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그가 해온 여러 말 중에 가장 가벼운데 가장 깊게 들어오는 말이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졌다. 또 상무님이 재킷 지퍼를 올리며 나를 바라봤다. 조금 더 가면 나무 그늘 큰 데가 있어. 그쪽에서 비 피하고 가세. 그 말은 조심히 오라보다. 더 다정했고 더 은근했고 더 달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빗소리는 점점 번졌고 우리가 걷는 산길은 조용히 두 사람의 비밀을 품기 시작했다. 산허리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다. 바람은 더 깊고 선선해졌고 멀리서 익숙한 도시의 소음이 흐릿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부장님께 내밀었다. 부장님도 한 모금 하세요. 아까 숨 좀 차 보이셨는데.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회사에서 늘 보던 상사의 시선이 아니었다. 더 느리고 더 부드럽고 더 솔직했다. 차장님은 늘 잘 보고 계시네요. 이런 작은 것도. 나는 괜히 머쓱해져서 시선을 피했다. 그냥 오래같이 일했잖아요. 사람의 호흡 정도는 알죠. 그렇습니까? 그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떤지도 보이겠군요. 그 말에 물병을 든 손이 살짝 굳었다. 순간 숲 전체가 조용해진 듯했다. 새소리도 바람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나와 그만이 남은 느낌. 부장님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물병을 천천히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나에게 돌려주었다. 그 손끝이 내 손끝을 아주 가볍게 스쳤다. 예전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직급 차이도 있고 상황도 그렇고. 그는 멀리 능선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신 오랜 시간을 돌아온 사람만의 단단한 고백 같은 기운이 있었다. 내 심장은 이미 정상적인 고도를 잃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산 아래 도시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부장님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작은 공백 속에서 내 숨이 더 깊어져만 갔다.
부장님,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 생각이 바뀌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침 햇살에 잠시 반짝였다. 너무 따뜻해서, 너무 차분해서 마음이 불안해질 정도였다. 차장님과 더 많은 걸 나누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밖의 이야기, 회사 밖의 시간, 그런 것들 말이죠. 말끝이 바람에 씻겨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내 얼굴에서 천천히 번져나가는 열기만이 대답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자꾸 끼어드는 회사 톡 알림. 우리가 잊고 있던 현실이 다시 고개를 들며 공기를 아주 희미하게 흔들었다. 부장님이 조용히 물었다. 걱정되는 일입니까? 나는 화면을 꺼버리고 작게 웃었다. 아니요. 지금은 산에 왔잖아요. 현실은 잠시 내려두려고요. 그 말에 부장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조금 더 올라볼까요?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나를 이끄는 힘만큼은 강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를.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짧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부장님이 내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고요한 광장처럼 펼쳐진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치 우리 둘을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멀리 산 능선이 따뜻한 곡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 좋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부장님은 내 말에 답 대신 숨을 고르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나를 향해 시선을 가지런히 모았다. 차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이 이어지기 전부터 심장이 조용히 고동을 키우는 걸 느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걸 전 운명 같다고 느꼈습니다. 숨이 아주 잠깐 멈췄다. 부장님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 나이에 사람만이 가진 여유와 진심이 있었다. 운명은 젊을 때만 오는 줄 알았는데요. 그는 미소를 조금 지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황혼이 되어서야 진짜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가 곧 따뜻하게 데워졌다. 마음 한쪽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느낌. 부장님,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많이 이상했어요. 그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피하지 않았다. 부장님이 같이 걷자고 한순간부터 자꾸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좋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듯 말하고 난 뒤 부장님은 한 번 숨을 길게 쉬었다. 얼굴에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낼 때에 고요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 살짝 손을 내밀었다. 잡으라는 말도 없었고 서두름도 없었다. 다만 그 손끝이 묻어나는 따뜻함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었다. 손이 닿는 순간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일렁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와 설렘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 나이가 들수록 잘 오지 않던 희귀한 감정. 천천히 가도 됩니다. 부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처럼 옆에서. 그 말은 고백보다 더 깊게 가슴에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란히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조금 더 가파르고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길.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이 산을 오른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제부터라는 걸.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내 호흡은 일정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엇박자를 냈다. 낙엽이 아직 덜 마른 흙길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지만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어딘가 묘한 긴장을 느끼고 있었다. 산행을 혼자 시작했지만 내려올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엔 김 부장님이 있었다. 6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허리는 곱고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한 분. 회사에서는 의연하고 차가운 리더였지만 산에서는 조금 달랐다. 숨이 찰 때마다 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내 발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주는 모습에서 말하지 않은 배려가 묻어났다. 산 아래로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길모퉁이 작은 찻집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나무 간판에는 하살라고 쓰여 있었다. 햇빛에 바랜 간판이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졌다. 차장님. 그의 목소리가 가벼운 듯했지만 거기엔 조심스러운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무릎이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이 정도야. 나는 일부러 가볍게 내뱉었지만 그 가벼움이 부장님에게 닿자 그의 표정은 오히려 미묘하게 굳어졌다. 나이 들어서 뭐요? 그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피로와 진심이 섞여 있었다. 저도 나이 들고 차장님도 나이 드는 거죠. 그게 뭐 부끄러울 일이랍니까?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우리라는 단어가 금지된 것처럼 느껴지던 상사와 부하의 관계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버렸다. 우리는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황토색 조명, 나무 향이 은근하게 퍼지는 좁은 내부, 창가의 작은 화분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공간이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부장님은 내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의 손등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얇은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손등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생강차 2잔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찻집 안에 부드럽게 퍼졌다. 잠시 후 따끈한 김을 머금은 생강차가 놓였고 나는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가슴께까지 느릿하게 번져갔다. 주말에 산 자주 오세요? 그가 컵을 들며 물었다. 아주 자주는 아니에요. 그냥 조용해서 좋거든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죠. 혼자 걷는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정리하게 하더군요. 그의 말투가 평소보다 조용해졌고 나는 문득 그가 왜 이곳에 혼자 올라왔는지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그런 질문을 나눌 사이는 아니었다. 그 대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덕분에 조금 덜 힘들었어요. 부장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에 이상하게 심장이 톡 건드려졌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 흘려 지나가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한 박자 늦게 그 문장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내려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가을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지나가며 찻잔의 김을 흔들었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아주 약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치 다음 장면이 이미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산 아래 찻집의 따뜻한 향기는 사라지고 대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키보드 탁건음이 건조하게 이어졌다. 내가 속한 곳은 다시 이곳이었다. 표정보다 숫자가 먼저 읽히는 세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가 잠깐 하고 손을 넣어 문을 잡았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김 부장님이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주말에 그 온도와 회사의 이 공기가 섞이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부장님은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회사에서는 흔히 쓰는 인사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아주 조용히 심장을 건드렸다. 엘리베이터 안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섰다. 하지만 그 거리에도 묘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무릎은 괜찮죠? 그는 회사 톤으로 말하려다 실패한 듯 약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시선을 바닥의 층수 표시 등으로 돌리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어제 푹 쉬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걸어 나갔지만 몇 걸음 뒤 돌아보았다. 회의 11시죠? 자료는 제가 조금 더 보완해 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나도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조명의 냉정한 빛이 테이블 위를 덮고 있었다. 각자 자신의 역할로 돌아간 사람들 사이에서 부장님은 다시 부장의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단단하고 명확하고 일과 감정을 깔끔하게 구분하는 사람. 하지만 내가 자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몇 번인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주말 산행의 잔향이 아주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그 분위기를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둘만 아는 아주 작은 결.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도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부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차장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그 어제 이야기한 산말입니다. 저는 가끔 다시 가보고 싶더군요. 그 말투에는 같이 갈까요? 라는 문장이 숨겨진 듯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다. 조심스럽고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차장님은 어떠신가요? 가끔 혼자보다는 둘이 걷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 책상을 정돈하는 손을 느릿하게 움직였다. 고개를 들면 얼굴이 너무 쉽게 들킬 것 같아서. 글쎄요, 상황 따라 다르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애매한 대답만 내뱉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무리한 질문은 아니었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 안엔 작은 실망과 작은 기대가 동시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온도를 느껴버렸다. 그리고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아주 짧게 정말 찰나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의 발끝이 멈췄다. 뒤돌아보려다 말고 멈춘 그 느낌. 그 미묘한 망설임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마치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의 공기는 서서히 텅 비어갔다. 누군가는 책상을 정리하며 쌓인 서류를 털어내고 누군가는 고단한 한숨과 함께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하루가 끝나가는 소리를 만들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메었다. 문득 창가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다. 낯선 감정은 아니었지만 요 며칠 사이 그 감정의 결이 조금 달라졌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반듯하게 선 어깨, 정갈하게 내려앉은 재킷의 주름, 그 곁을 스치는 조용한 존재감. 김 부장님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내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고개를 들었다. 로비 천장의 조명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어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퇴근합니까, 차장님? 평범한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평일의 인사인데 주말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묻어있는 느낌.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사이에도 부장님의 시선이 순간 내 무릎을 훑고 지나간 것을 느꼈다. 그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부장님이 아주 미세하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듯한 기류가 느껴졌다. 말은 없었지만 말보다 더 큰 것들이 그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회사에서는 불필요한 사적인 질문은 조심스러운 법이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조차 오늘은 어딘가 조금 흐릿해졌다. 그때 부장님이 가볍게 호흡을 들이켰다. 무릎은 괜찮습니까? 아주 낮은 목소리.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만큼은 또렷했다. 네. 어제 쉬었더니.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마음이 그 문장 안에 조용히 스며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우리 둘은 동시에 걸음을 내디뎠다. 로비 바깥으로 나가자 서늘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붉었다기보다는 금빛과 보랏빛이 섞인 가라앉은 노을빛이었다. 어쩐지 산 아래 찻집에서 보던 빛이 떠올랐다. 부장님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내가 곁에 선 것도 모르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차장님,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회의 끝나고 한 말, 너무 갑작스러웠던 건 아닌지 그게 좀 걸려서요. 그 말에 나는 의외로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업무와 감정 사이의 경계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결국 부드러운 대답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닿자 부장님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풀어졌다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입꼬리가 정말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렇습니까? 그는 짧게 답했지만 답하지 않은 문장들이 그 뒤에 길게 서 있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회사의 퇴근 인파가 멀리서 흘러가고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소리를 냈다. 도시의 저녁은 늘 바쁘지만 우리 둘만은 묘하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부장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가 다시 멈추며 뒤돌아봤다. 그의 표정엔 주말 산길에서 보던 사람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부드럽고 망설이고 하지만 솔직해지려는 사람. 차장님, 이번에는 부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만약 다음에 또 산에 가게 된다면. 말끝이 허공에 남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너무 선명했다. 그때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는 숨을 조용히 들이켰다. 그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마음에 닿아버렸다. 그는 내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재킷 자락이 흔들렸다. 그때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노을빛에 스며들었다. 그 모습은 또렷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저 은은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부장님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감정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깊숙이 문서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껐지만 머릿속은 하루 종일 산 위에서의 순간을 떠나지 않았다. 송재훈 부장님의 느린 숨, 바람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던 손짓, 그리고 나를 오래 바라보던 그 고요한 눈빛까지. 일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저릿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또 올 거라곤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었다. 송재훈 부장님.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가쁘게 뛰었다. 호흡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네, 부장님. 지훈 차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괜찮으면 잠깐 나와줄 수 있을까요? 같이 좀 걸었으면 해서. 그 말이 내 안에 잔잔하게 흘러들어왔다.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마치 내 대답 하나에 오늘의 밤이 달라질 것처럼. 네, 금방 나갈게요. 공원에 도착하니 부장님이 먼저 와 있었다. 가로등 아래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낮에 회사에서 보던 부장님과 완전히 달랐다. 조금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그는 나를 보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바쁜데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바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죠. 말을 끝내고 나서야 스스로 놀랐다. 너무 솔직했다. 하지만 부장님은 그 솔직함을 탓하지 않았다. 그저 눈가가 아주 살짝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 조용히 한 발씩 맞추는 그 느낌이 좋았다. 그러다 부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 차장? 네. 그날 산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시간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는 말끝을 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런 감정이 다시 올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사는 것도 단조로웠고. 그런데 요즘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그가 말하는 동안 부장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허세도 장난도 없이 진심만 꺼내는 사람의 눈이었다. 부장님. 나는 내 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도요. 부장님 생각 요즘 자꾸 나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부장님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깊은 호흡을 하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릴 적 첫사랑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느꼈던 그 풋풋한 설렘과 닮아 있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선 듯했다. 적어도 내 마음은 확실히 그랬다.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친한 동료에게 온 메시지였다. 지훈아, 회사에 너랑 송 부장님 얘기 돌아. 좀 이상한 말들도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우린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문? 벌써 누구의 시선?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던 감정은 갑작스레 불안 속으로 휘말렸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흔들 일이 더 많아지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회사에 불 꺼진 복도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지친 하루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 휴대폰이 울렸다. 친한 동료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지훈아, 너랑 송 부장님 요즘 같이 있는 걸 몇 사람들이 봤대. 조금 말이 도는 분위기야. 너한테 해가 되진 않게 조심해. 나는 한참 그 자리에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않았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은 적도, 서로에 대해 명확한 말을 꺼낸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작은 기척만으로 크고 과장된 이야기를 만든다. 중년의 남녀가 조금만 가까워 보여도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그게 참 웃기면서도 서글펐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외로움이 아니라 이 나이에도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는 씁쓸함이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부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밖으로 다시 걸음을 돌렸다. 우리가 자주 걷던 공원 벤치, 가로등 밑 희미하게 비치는 그 자리. 왜인지 모르게 거기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정말 부장님은 그곳에 서 있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장님, 내 목소리에 그가 돌아보았다. 표정은 놀라움보다 안도에 가까웠다. 지훈 차장, 어떻게? 회사에서 조금 말이 돌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둘이 자주 같이 있는 걸 봤다고. 그냥 그런 정도지만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러겠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나는 부장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부장님, 우리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시선 받으면 괜히 제가 부담이 되실까봐. 그 순간 부장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부담?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 앞에서 멈춰서며 조용히 물었다. 지훈 차장이 나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게 나는 그게 더 괴롭습니다. 가슴이 콱 조여왔다. 부장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나는 숨길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치 흔들림이 없었다. 창피하지도 않고요. 나는 눈을 피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조금 날렸다. 부장님은 괜찮아도 저는 겁나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고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겁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말한 적도 없는데 어쩌면 부장님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까? 지훈 차장, 부장님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다. 나, 당신 좋아합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힘도 실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다음. 그게 회사에서 어떻게 보이든 나에겐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오늘 하루를 밝히는 사람이니까.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많은 말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 어떤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저도요. 나는 웃으며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좋아해요, 부장님. 부장님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다가 이내 아주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그는 내 손을 더 깊게 감싸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둘이서 걷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속도로.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지만 부장님 손의 온기가 그 모든 찬 기운을 잊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되는 사랑은 뜨겁지 않고 조용히 오래가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나란히 걸었다. 소문보다도 세상 시선보다도 서로를 믿는 마음이 더 단단해진 채로 오늘 밤 나는 온 마음으로 그의 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랜 세월을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초여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사무실은 조용했다. 출근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책상 위에는 결제올 문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겠지만 이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덜했다. 아마 출근길에 마주한 그 사람의 미소 때문일까. 부장님과 나,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성숙하게 몇 달을 함께 걸어왔다. 대단한 이벤트도 드라마 같은 고백도 없이 그저 서로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우리 둘 사이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소문이란 건 결국 확신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단단해졌는가였다. 그날 오후 부장님이 내 자리로 슬쩍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누가 봐도 그저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훈 차장, 오늘 퇴근 후 시간 괜찮습니까? 그 짧은 문장 안에 몇 달 동안 쌓아온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부장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누가 보면 정말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일 테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늘 이렇게 조심스럽고 배려 깊고 섬세하게 다가온다는 걸. 퇴근 후 우리는 회사 근처가 아닌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여긴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있는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깨달았던 곳. 사람 많지 않고 창가에 앉으면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곳. 나는 먼저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가벼운 셔츠에 정장 바지만 걸친 부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아주 조용하게 흔들렸다.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이 더 이상 설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건 내 오만이었다. 부장님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표정이 좀 밝아 보이네요. 그가 말했다. 부장님 덕분인가 보죠. 내가 장난스럽게 웃자 부장님은 살짝 눈썹을 올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밝게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군요.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말이 없어도 채워지는 시간. 한참 뒤 부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 차장? 네. 우리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되겠죠? 그 말은 조급하지 않겠다는 뜻,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요. 그 대신 오래 가요. 부장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눈까지 함께 웃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소로. 카페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우리 사이의 속도와 닮아 있었다. 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천천히 스며들어 따뜻하게 남는. 몇 달 전 나는 두려움으로 그 사람 앞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걸.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처럼 작은 미소들과 잔잔한 숨결들로 하루하루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손등을 맞댄 채 해가 넘어가는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깊게 사랑하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겠지만 나도 부장님도.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이건 늦은 사랑이 아니라 잘 익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오래 간다. 정말 오래.